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특집 KBS 12시 뉴스입니다. 안타까운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현장에서 모두가 기다리는 추가 구조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부 기자와 함께 현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송영석 기자. 네. 헝가리 현지 지금 밤입니다. 네. 사실 안타까운 시간만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요. 수색과 구조가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네, 현지 구조 상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방금 전에 우리 외교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사망자 7분 중에 단 2명만 신원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인데 이 두 분은 신분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확인이 가능했는데 하지만 그 나머지 5분에 대해서도 곧 이제 가족들이 현지에 도착하면 DNA 대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감식반도 현장에 도착하기 때문에 네. 나머지 분들에 대한 신원 확인도 곧 이루어질 거다 이런 설명이 있었고요. 다시 현장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일단 추가 구조 소식 없이 말씀하신 대로 밤을 맞았기 때문에 현지의 초조함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반에 왜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구조 수색이 더딜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사고 당시부터 지금까지 다뉴브강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된 폭우로 이 강물이 크게 불어난 상황이고요. 문제는 이 수위가 지금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다뉴강의 수위는 현재 5m를 넘었는데 곧 6m에 육박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고요. 유량, 그러니까 이 강에 차 있는 물 양이 평소의 2배 수준으로 불어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강폭까지 400m 안팎으로 좀 좁아서 유속이 더 빠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유량이 계속 많아지니까 말씀하신 그 폭이 좁은 그런 상황에서 유량이 많아지니까 물살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데 네. 비는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바람은 다시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온도 10도 아래로 더 떨어져서 체감 온도는 영하를 맴돌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 비가 와서 물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강물이 지금 짙은 흙탕물 상태거든요. 뭐 지금 화면에서는 볼 수는 없지만 잠수부들이 물속에 들어가도 시야 확보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여러 여건들이 구조 수색 작업을 아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속이 빠르면 아무래도 실종자들이 떠내려갔을 가능성에 대해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제 사고가 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3km, 사고 지점에서 3km 떨어진 곳에서 한 분이 구조가 됐었거든요. 네. 밤사이에 헝가리 경찰청이 7명 사망자들을 발견한 지점도 공개를 했는데 이 강 남쪽 지점에서 차례로 발견이 됐고 특히 가장 마지막에 발견된 한 분은 이 부다페스트를 벗어나기 직전 지점, 사고 지점에서 무려 1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때가 사고가 난 지 불과 25분 지난 시점이라고 하는데 다뉴브강의 유속이 얼마나 빠른지를 다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25분 만에 10km를 떠밀려 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수색 작업이 하루 쪽으로 더 넓어져야겠습니다. 인접국가 쪽이 좀 확대가 돼야겠는데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실종자 찾기에 지금 주변국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일단 그 헝가리와 인접한 세르비아가 실종자 수색에 나섰고 그 오스트리아도 특수부대 출신 잠수부 10명을 보내서 구조에 동참한 상황입니다. 네. 우리 정부가 이제 크로아티아에도 협조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비가 와도 아주 조금, 그러니까 흐린 상태에서 거의 안 오는 상황이지만 주말에 또 부다페스트 현지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네. 모든 주변국들이 빨리 구조 수색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데 우리 정부도 총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네. 다뉴브 강도 그렇지만 선체 내부도 사실 수색이 좀 됐는지 궁금하네요. 안 그래도 어제 경찰 브리핑에서 선체 내부를 수색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이 나왔었는데 네. 좀 아쉽게도 이 부분에 대한 확답을 경찰이 하지 않았습니다.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거죠. 답을 아예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 선체 내부를 들여다봤는데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건지 아니면은 선체 내부를 수색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못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고 당시 상황을 가까이에서 봤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또 나왔는데 대형 크루즈선하고 선박이 부딪히면서 전복이 됐고 가운데가 분리되면서 이 크루즈선 아래로 호블레아니호가 쏙 빨려 들어갔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자, 이 말이 사실이라면 배가 많이 부서졌다는 얘기라서 이 선체 수색 역시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네. 이 충돌한 대형 크루즈선에 타고 있던 승객들의 목격담도 좀 전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증언들이 하나둘씩 전해지고 있는데 이 사고 당시 호블레아니호를 대형
크루즈 선박 바이킹 시긴호가 들이받을 때 이 바이킹 시긴호에 타고 있었던 승객들이 이 사고 순간 물속에 빠진 사람들을 봤다. 이런 진술들을 하고 있어요. 네. 미국인 관광객 진저 브리튼 씨가 그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뭔가에 부딪히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다. 네. 워낙 두 선박 간의 규모 차이가 크다 보니까 감지하지 못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충돌 당시의 영상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때 당시 영상을 봐도 이 바이킹 시긴호가 허블레아니호와 부딪힌 상태에서 계속 쭉 밀고 가는 나갔죠. 맞아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것은 그 충돌을 감지하지 못했다는 걸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브리튼 씨는 발코니에 있었는데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물속의 사람을 보았다는 그런 증언도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이 바이킹 시긴호에 타고 있던 또 다른 미국인 클레이 핀들 씨의 목격담도 전해졌는데 사람들이 배 뒤쪽에 있는 상황에서 허블레아니호가 뒤집히는 것을 봤고 10에서 15초 사이에 사고가 일어났다. 네. 허블레아니호가 뒤집힌 뒤에 불과 몇 초 안에 가라앉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현지 경찰 지금 바이킹 시긴호 선장을 구금해서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요. 곧 관련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체 내부 수색도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구조 소식, 네. 좋은 소식으로 다시 출연을 해주시길 저도 그 기대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